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개시제 16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공자왈 익자 삼요요 손자 삼요니 요절예악하며 요도인지선하며 요다현우면 이그요 요교락하며 요일유하며 요연락이면 소는이라. 이렇게 이제 됐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익자 삼우 버두자 손자 삼우를 4장에서 했었는데요. 5장은 이제 익자 삼요 손자 삼요라고 이렇게 요로 읽습니다. 이게 요로 읽고 요것도 요 이것도 요 다 요라고 읽어요. 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똑같은 글자인데 요것은 악이라고 읽고 요것은 락이라고 읽고 그렇죠? 요것도 락이라고 읽고 락, 악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자가 세 가지 음이 있는데 악이 있고 락이 있고 요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음이 있는데 이 글에는 요 세 가지 음으로 쓰이는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죠. 요건 음악, 풍악 하는 악이고 요건 즐겁다라는 락이고 요것은 좋아하다라는 요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이 글자는 사실 나중에 요라고 읽는 것은 나중에 나온 거고 옛날에는 원래 악이라는 용법하고 락이라는 용법 두 가지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앞에 나오는 이 요자들을 요를 전부 락이라고 즐겁다, 즐거워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좋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이제 보통은 이걸 다 요라고 읽으니까 그냥 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익자하고 손자의 익과 손에 대한 차이도 말씀을 드렸죠. 익은 플러스, 손은 마이너스. 익은 내게 없었던 것을 더 보태는 거, 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상실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좋아함이 세 가지가 있고 오히려 나를 후퇴하게 하는 나를 덜어내는 세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 요 절예악, 요 도인지선, 요 다현우 그러면 이그요 이렇게 이기 되는 것이 이 세 가지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절 예악을 절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랬습니다. 예악을 절도에 맞게 시행하는 것을 좋아하며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예악 정벌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만 이 예악은 항상 함께 다니는 것인데요. 이 얘는 엄격한 겁니다. 요 악은 조화로움이죠. 하모니. 얘는 엄격한 것을 위주로 하고 악은 조화로움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서로 반대라기보다 상보적이에요. 서로 다르죠. 달라서 두 개가 함께 가야지 이 중에 하나만 있고 하나만 없으면 치우쳐요. 그래서 항상 예와 악은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편의상 예와 악이라고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하면서도 이 예, 악을 포함하는 한 글자로 포함할 때 그냥 예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예는 넓은 의미의 예고 악하고 같이 쓰이는 예는 좁은 의미의 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악은 어쨌든 이제 사람의 심성이라든가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이제 문화 교양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이 예악도 오용 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악도. 그러니까 예도 지나친 예가 있을 수 있고 악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도에 맞게 예악을 절도에 맞게 적절하게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적절한 예와 악을 적절한 절도에 맞게 시행하는 그것을 좋아한다 하는 것. 그런 좋아함. 두 번째는 요도 인지선. 인지선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요 도자는 말하다라는 도자입니다. 이를 도, 말할 도 그렇죠. 길도자가 아니라 그래서 남의 선한 점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반대는 뭐가 되냐면 남의 악한 점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경우도. 근데 남의 악을 말을 해서 나한테 보탬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남의 험담하고 남 욕하고 남 비난 비방하고 폄훼하고 해서 나한테 보탬이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남의 선한 점, 남의 훌륭한 점, 남의 장점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의 그 장점을 나한테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나를 성장 발전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 나한테 보탬이 되겠지만 남의 악한 것을 이야기하기 좋아해서는 그냥 그 당시만 재밌고 마는 거지 나한테 보탬이 될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의 선한, 이때 선하다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도 되겠지만 훌륭함, 재능이 있음, 뛰어남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뭘 잘하는 거니까요. 그걸 말하기를 좋아하며 세 번째 요다 현우. 어진 벗이 많은 것을 좋아하면 그랬습니다. 자,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는 걸 좋아할 거냐의 문제예요.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나한테 기쁨을 주냐. 그럴 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선한 벗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는 좋아해요. 다른 어떤 걸 내가 많이 가진 것보다 어진 벗, 현명한 벗을 내가 많이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 그것을 나는 어떤 것을 많이 가진 것보다도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태도면 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진 벗을 많이 소유하는 걸 좋아한다는 건 저 어진 벗들을 통해서 내가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들로부터 충고를 받고 그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해서 내가 성장하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죠.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 교락하며 교만한 즐거움 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절제하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반대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가졌더라도 그것을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거라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남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절제하고는 반대인 것이죠. 그리고 예하고 악 이렇게 되면 예악은 나를 문화적으로나 교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발전시키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라면 요 락은 그냥 즐거움이죠. 쾌락. 그래서 예악하고 이 즐거움이라고 표현된 요거하고는 역시 또 반대다. 근데 이러한 즐거움을 좋아한다거나 이류 그냥 편안하게 스스럼 없이 요 일자는
안일하게 노는 것, 일유를 좋아한다거나, 그 다음에 요 연락, 잔치, 연회를 베푸면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을 좋아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논다 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이 요거라고 말할 수 있고, 연락하고 반대되는 것이 요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그러니까 남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자극을 받고, 그러려고 그런 거라면 요것은 그런 자극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막 재밌게 떠들고 놀면, 그러기에는 남 흉보는 게 얼마나 좋은 놀이거리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거나, 또는 이건 연락도 마찬가지로 연회를 베풀면서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즐기는 쾌락, 이런 것들하고 어진 벗을 통해서 내가 그 벗들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 걸 좋아하는 거하고는 또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장에 뭔가 쾌락적인 것은 충족이 될지 모르겠으나 나 자신 전체로 보았을 때 그것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것이 손자삼요입니다. 그래서 익자삼요와 손자삼요도 지난번에 벗과 마찬가지로 뭔가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당장의 기분, 나의 당장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넓은, 깊은, 또는 멀리 내다보는 그런 사유 안에서 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아함일 것이냐, 이 기준으로 익자삼요와 손자삼요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 보시겠습니다. 공자왈 시어 군자의 유 삼건하니 언미급지이 언을 위지조요 언급지 불언을 위지은이요 미견 안색이 언을 위지곤이라 이랬습니다. 군자 시어 군자에 할 때 이것은 이제 군자를 모실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군자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위와 덕을 둘 모두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렸었죠. 이것이 덕이고 이것이 지위라면, 덕과 지위가 전부 둘 다 모두 높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온전한 의미의 군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소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다만 덕이 이만큼이고 지위가 이만큼, 그래서 둘 다를 군자라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기 지위는 낮아도 덕이 높은 이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지위는 높지만 덕은 낮은 이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군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지위가 낮더라도 덕이 이 군자와 비슷한 높은 경지에 있는 이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지위는 높지만 덕이 낮으면 군자라고 하기가 이제 머뭇거려지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군자는 덕하고 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덕하고 위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덕은 좀 낮아도 지위가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칭하는 경우도 논어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때 이 군자는 덕과 지위 둘 다를 다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군자를 지칭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분이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덕망을 가진 그런 군자를 우리가 이제 모시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분이 윗분이 되는 거고, 그 군자가 이제 내가 그분을 이제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세 가지 허물이 있다 이겁니다. 3건, 이 건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세 가지 허물이 있으니 첫 번째, 언미급지 언을 위지 조오 그랬습니다. 말이 거기에 미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 자, 이제 군자하고 나하고, 군자하고 그 군자를 모시고 있는 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 요분이 어른이라 그랬잖아요. 지위와 덕이 다 높은 분이니까 그분이 대화를 할 때 그 말의 주제가, 화제가 어떤 것에 미치지 않았어요. 말이 어디에 미치다, 이것을 언급하다 그런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말이 어디에, 거기 그 주제에 미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모시고 있는 내가, 즉 아랫사람인 내가 먼저 그 주제에 관해서 내가 먼저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라고 한다. 이 조라고 하는 게 조급하다 하는 조자입니다. 조급함. 그러니까 어른 군자를 모시고 있을 때는 대화를 할 적에 어른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때 내가 얘기를 해야지, 내가 먼저 이야기를 그 주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 그것을 조급함이라고 한다. 이 조급함이 이 허물의 첫 번째예요. 세 가지 허물이 있다 그럴 적에. 두 번째는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언급지, 말이 거기에, 그것에, 그 주제에 미쳤는데, 이제 그 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한테 뭐 군자가 뭘 물어보신다든가, 내 의견을 물어보신다든가, 내가 알고 있는 걸 물어보신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을 안 해요. 그 주제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닫고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숨김이라고 한다. 이것이 두 번째 허물이에요. 두 번째 허물. 그러니까 군자를 모시고 있을 때는 솔직하게 아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거죠. 숨기지 말고. 세 번째, 미견 안색이 언을 위지곤이라. 안색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고라는 게 시각장애인, 장님이죠. 맹인, 시각장애인 고라고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군자의 안색을, 표정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내 말을 지루해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만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를 계속하기를 바란다거나, 하여튼 그런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군자가 내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안색으로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거 보지 않고 그냥 내 말이라고 내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있으면 그것을 장님이라고 한다.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장님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군자를 모시고 있을 때는 막 내가 말을 주도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그러려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냥 그 듣는 군자, 어른의 그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나 혼자 내 얘기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 가면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신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시는 게 아니라도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마찬가지죠. 누군가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나 혼자 막 말을 막 주도를 해나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 혼자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참여를 하지 않고 나 혼자 말도 안 하고 있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표정, 상황 살피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떠든다든가, 이것은 누구하고 있어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특히나 군자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 부분을 유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랫사람으로서 어른을 모실 때에 관한 이야기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